이 부동산 경매, 요거에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론 얘기랑 경매를 조금 폭넓게 영역을 확장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 수업 듣는 분들 이 질문을 해요. 공법 경매가 뭡니까? 본질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부동산 경매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한 수업에다 집중을 하면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채권법 이런 거에 비중을 두는데,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접목시켜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좀 듣고 계신데, 일단 부동산 경매에 대한 얘기를 부동산 쪽 시각으로 놓고 경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경매를 보면서 부동산을 보지 말고 부동산을 먼저 보고 이에 대해서 경매를 해석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부동산 경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부동산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볼 때, 남들 하는 아파트 경매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민법적 개념 영역에서 얼마든지 수입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경제적 수익 모델을 내기에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않는 영역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 경매의 얘기입니다. 일단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등기 등록으로 됐을 때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개념인데, 토지와 건물이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경매의 일반적인 얘기면, 여기에 관련된 공법적 측면을 연구해 보면 공법에서 파생되는 얘기가 경매랑 더 복잡하게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나눠놓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땅이 있어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 위에다 우리 인간이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 위에서 건물을 사용 수익합니다. 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건물을 짓게 될 때 건물의 가치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지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토지를 사서 건물을 때 집이나 아주 미약한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수익이 높은 용도로 쓸 수 있는다.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자, 예를 들면 단독주택 조그맣게 짓는 것보다는 크게 짓는 게 좋고, 또 단독주택보다는 빌라를 져서 분양하는 게 좋고, 또 빌라보다는 음식점을 져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좋고. 근데 점점 이게 욕심이 올라가는데 일정 수준에서 넌 안 돼,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안 돼, 이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해당 토지에 있는 행위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행위 제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행위 제한 범주 내에서 내가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의 이용도도 토지가 저난도 개발, 고난도 개발 나눠지는 것이 건물에 대해서도 저난도 이용, 고난도 이용이 되는가 안 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당의 땅에다가 근생 건물 짓는데요. 그래서 토지 위에다 근생 건물 졌어요. 근생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가 건물을 사용식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근생 건물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뱉기 못하고 여기는 뭐는 좀 더 할 수 있고,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이게 나눠지면 그 나눠지는 사람이 다시 사용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저난도 개발, 고난도 개발 토지 위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탄생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내가 또 지어진 건물을 사용식할 때 아주
낮은 가치로 사용하느냐 높은 가치로 사용하느냐 이게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건물 사용 수익에 대한 것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이 법제도를 만들기 이전 옛날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그냥 땅 위에다 자유롭게 건물을 짓고 지가 쓰고 싶은 데 썼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건물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당의 토지에 정해진 대로 건물을 짓고 못 짓고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진 건물이 있다면 지어진 건물을 내가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볼까요? 이쪽 보세요. 이 건물 지어졌어요. 얘기합니다. 나 이 건물에서 사람들 가르치면서 내 강의를 잘하니까 수업료 받고 강사로 활동해서 돈 좀 벌 거야 이랬어요. 자, 사용수익 활동이죠. 이해되죠? 그랬는데 이 건물이 토지가 제한돼서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용도가 주택밖에 못 져요. 그것도 단독밖에. 그럼 단독주택에서 내가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고 방을 좀 크게 만들어서 50명 앉혀놓고 매달 10만 원씩 받고 500만 원씩 강의를 했어요. 그걸 한 1년 하다 걸렸어요. 다른 학원에서 이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제재를 받아요. 사용수익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무슨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단독주택이고 네가 하는 사용수익 활동은 법에서 정한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고 그 행위를 위해서는 학원 신고 필증을 내야 되는데 이걸 내기 위해서는 너는 학원 설립법에 따라 설립신고가 됐어야 되고 그 조건에 맞춰서 건물의 용도가 맞았어야 된다. 근데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도는 못 낸다. 근데 주거용도인데 네가 이런 교습소한 것들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보세요. 토지가 있다면 토지 위에 건물을 막 짓느냐? 못 져요. 이해되시죠? 다시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조건이 맞으면 지어놓은 건물에서 내가 자유롭게 사용수익하느냐? 아니죠. 일정 행위를 정해놓고 그 행위는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 공법이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것을 다 제한을 해요. 그러면 이 제한의 조건이 안 맞는 당의 토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개발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될 때 A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B에게 매매시켜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거래계약을 할 때 우리 A나 B는 이런 공법적 체계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니까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네가 가운데서 갑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서 A와 B 사이의 거래에 대한 얘기를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리고 이네들은 여러분 동네에서 지금 중개업 하시는 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물론 또 거꾸로 그쪽 가서 얘기합니다.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높은 레벨이 있는데 여러분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이런 권리상의 문제가 없게 이들은 충분히 교육받았고 거래계약 시 이런 걸 설명해서 둘 사이에 충돌이 없게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